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 유일의 교원 양성대학으로 최고의 교육 리더를 양성해온 전주교육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래의 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교육 지도자 양성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오늘 행복한 초대석에서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님 초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과도 청취자들과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원음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 정말 인자하신 모습을 유튜브로도 꼭 한번 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전주교육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라북도에 하나만 있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죠. 1923년 5월 1일에 도립 전북 사범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네. 그 뒤에 1962년에 2년제 대학이 되었고 1983년에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돼서 오늘의 지금의 전주교육대학교로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되셨죠. 예. 지금까지 졸업생을 합치면 한 2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해서 각 교육 분야뿐만 여러 분야에서 좀 왕성하게 또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100년을 또 준비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구상이 많으실 텐데요. 차차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100주년이 쉽게 오는 그런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총장님이 또 계셔서 여러 가지로 교대도 의미가 있고 총장님께도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학의 100년은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초등교의 역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으로나 또 이 교육적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도 보면 사실 일제 식민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민족 순환기를 겪었고 또 우리 시대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거쳤고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 대학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긴 했지만 또 그만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노력이 있어서 그 시기가 지난 100년이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대학에 한 20여 년간 몸담고 있는데요. 다행히 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총장을 맡은 재임 기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100주년을 잘 치르고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깊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선배 동문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밝히기에 노력해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또 그 가치를 되새김하면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전주교육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한 학교의 개교가 아니라 우리 전주교대는 그만큼 우리 전북의 역사이기도 하고 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던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전주교육대학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교육자와 명사들이 배출되셨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좀 계셨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한 2만 5천여 명의 동문 그 모두가 우리 대학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제에서는 교육운동을 하면서 또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순구하신 선배님도 계시고 네. 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발전 더 나아가 교육 그 발전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헌신해 온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아마 문학계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네. 신동엽 시인이라든가 네. 우리 박범신 작가와 같은 네. 문인들 포함한 모든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구성원이 저는 우리 대학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나운서 출신도 계시고요. 예. 제 주변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총장님 저는 이렇게 교대를 생각하면 더 뭉클한 게 제가 공교육의 수혜자라고 감히 늘 예. 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사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우리 인격적으로 예. 또는 여러 가지로 도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우리 은사님들께 정말 많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늘 전주교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늘 감사하고 합장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예. 진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박병중 총장님께서 지난해 3월에 예. 네, 8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사실 좀 1년이 막 지난 정도인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예, 뭐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은 네. 업무 파악하고 첫 1년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설레였고 또 많은 노력을 하긴 했으나 아직 커다란 변화는 느껴지지 않으나 나름대로 좀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것들 첫째는 저는 제가 총장으로 출마하면서 우리 오랜 전통을 잇고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행복 공동체 바로 전주교육대학을 행복 공동체로 만들자고 했고 네. 그런 이제 취지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신경 썼던 거는 좀 구성원들과 네. 교직원, 학생 또 우리 교수님들과 소통과 어떤 공감의 시간을 좀 많이 갖자. 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이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매월 교수님들과 또 직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생일 축하 행사를 했고 네. 또 우리 코로나로 오랫동안 이제 단절들이 이루어져서 그걸 많이 네. 하고 하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직원생들의 체육대 그리고 또 걷기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나름대로 구성원들과 그런 간극을 줄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기회를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면에서 좀 더 구성원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 또 네.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북카페를 공사를 해서 이제 개설을 해서 교직원들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심의 공간으로 만들어줬고요. 또 황학당 지하에 한 200여 평 규모의 갤러리를 전시관을 이번에 또 오픈을 해서 네. 예, 다양한 전시회를 또 지역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네네. 마련했고요. 네. 또 우리 대학이 한옥마을 근처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도 그 근처에 그런 운동장들이 많지 않아서 네. 쉬는 시간,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시와 또 교육부와의 노력을 해서 인조 잔디 군장 예산 14억을 확보해서 아마 곧 공사를 시작하면 한 가을 안에 완공이 돼서 좋은 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또 학생들의 운동을 하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총장 취임해서 가슴이 아팠던 건 우리 기숙사가 한 20년 됐는데요. 기숙사를 들어가 보니까 네. 사감이 그래요. 학부모들이 오면 코로나라 다행이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기숙사를 보면 아마 울고 아이들 빼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코로나는 이유로 못 보게 했다. 그래서 네, 그걸 네. 이제 몇 달 노력해서 다행히 네. 이번에 네. BTL 예산으로 151억을 받아서 제 임기 내에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예. 부모로서. 그다음에 또 한 4년 정도 요즘 학교 구내 식당들이 어려운데요. 네. 한 4년간 저희도 문을 닫았었는데 네. 구성원들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원했던 게 식당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오랜 노력 끝에 올해 네. 작년 5월에 네네. 식당을 오픈해서 지금 굉장히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서 굉장히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좀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좀 바꾸었고요. 네. 교육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미래형 교육과정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AI 시대 여러 가지로 또 네. 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그 틀을 마련했고 올해 이제 1학기 내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저희 대학도 그동안 총장들이 많은 대학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우리 대학이 좀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 이런 것들이 좀 혼재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행복한 대학 다음에 구성원들의 안전과 화합을 도모하자 그걸 노력을 해서 대학의 이상을 높이고 또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은 대학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같이 성장해서 노력을 했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개최했고 네. 다양한 봉사활동 또 전통 경연이나 음악 교육들을 하면서 노력을 했고 또 지역이 굉장히 교육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취약계층들 자녀를 위한 교육 봉사 또 기초학력 보조교사 양성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저도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실제 많이 봐왔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외람되지만 총장님께서 이렇게 이력을 살펴보니까 총장님의 이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전에 경찰대학교에서 수학하신 그 이력이 있으세요. 교육학으로 이렇게 바뀐 동기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자유와 또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80년대 저도 초회 학번인데 그때는 시대 자체가 군사정권이었고 민주화가 시대의 핫 이슈였고 맞습니다. 또 가난이라는 게 따라붙었죠. 저도 시골 가난한 그 시골 출신이어서 뭐 서울로 대학 간다는 게 여의치 않았고 또 그러면서도 시대의 문제, 사회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서클을 같이 독서 서클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또 시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나름대로 경찰대학을 자신은 지원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경찰이 요즘 민주화가 됐습니다만 그때는 뭐 민중의 몽둥이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민중의 제일 몽둥이라. 어려운 시기이기도 그래서 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어떤 좀 경찰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작지만 큰 욕심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도 이제 학내에서 또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독서 서클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시대나 민주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가 놓지 않고 있었고 근데 뭐 짐작하다시피 그때는 전두환 군사정권 하였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50 시절이었잖아요. 사회 전체가 그때만 해도 권위주의 문화가 남아 있었고 또 모든 게 이제 어떤 상명 하복식이었던 문화였고 경찰대학도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학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120명 동기들이 한 일주일 정도 수업도 고부하고 그런 학내 민주화 또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보였던 몸부림이 있었고요. 그 몸부림의 책임으로 제가 이제 학교를 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느꼈던 건 사회에 대한 거대한 어떤 구조의 개혁, 사회의 어떤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좀 돌아가자 해서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택했고 그중에서 이제 윤리교육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총장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좀 그 역사가 막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경찰대학 내부에서도 이런 자정적인 학생들 간의 몸부림 또 노력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총장님이 계속 경찰에 남으셨다면 또 거기도 개혁을 좋은 쪽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교육의 철학으로 더욱더 이 교육과 행정에 이제 애정과 심혈을 쏟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교사로서는 전문성과 가치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강조해 오셨어요. 창의적인 행정과 교육, 그 행보가 사실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외한이지만은 옆에서 보기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서요. 아마 더 시간을 두고 조만간 저도 저의 어떤 생각들을 좀 구해내야 될 텐데 뭐 1년 동안 그런 나름대로 제가 노력한 것은 아까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고민했던 분과 연결선상에서 좀 대학을 가장 중요했던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학을 좀 운영하자. 그래서 저는 회의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토론 위주로 어떤
계획을 전달하고 발표하는 회의가 아니라 어떤 이슈를 정해가지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과정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그 회의 결과도 즉각 구성원들에게 다 공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부분에서 승진이나 어떤 부서 배치에서 나름대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우수한 교수님을 선발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걸 통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학 운영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사는 사실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교사는 그 바탕 네.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 도덕성, 품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식적인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인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예를 든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 네. 공감, 책임 또 사회에 대한 개인을 뛰어넘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 책임 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자 참스승 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네. 2022학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일정한 독서, 봉사활동 또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네. 졸업이 가능하게 해서 전주교대만의 네. 전주교대를 졸업한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로서의 인성을 꼽았고 그에 노력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떠나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공동체 연대를 통한 그런 활동 어떤 교육운동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계속 그 지역사회와의 협력, 발전, 이게 여러 번 강조를 해오셨어요. 자, 몇 가지는 또 예를 들어주시기도 했고요.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도서관이나 이 운동장 시설을 네, 저희 지역이 개방하고. 그렇게 아주 그 유복한 그런 지역 환경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네. 주민들에게 네. 그런 운동 공간,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방을 했고요. 네. 지역 주민들도 문화생활 차원에서 네. 몇 차례 어떤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음악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좀 교육 문제가 화두인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교육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과 협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 자원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나름대로 높이기 위해서 네. 기초학력 보조교사를 양성해서 시청과 교육청과 협력해서 실제로 현장에 기여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활동도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전주 부설 초등학교 앞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 네. 공간을 저희가 네. 이제 MOU를 체결해서 제가 일정한 시간에 시청에 할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역 주민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환경으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공사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서학동 일대의 문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예. 또 한옥마을과 연계해서도 그 어떤 관광객들과의 교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전주 교육대가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곤 합니다. 이제 좀 교육적으로 환경이 좀 어려워서 그게 좀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현안도 그러실 것 같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가요? 사실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나 최근에 1월, 2월에 지금 우리 교육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보도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또 다양한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교육대학은 특성이 있어서요. 경쟁률이 2대 1만 돼도 거의 이탈자가 없어서 네. 미달이 되지 않는 데서 이번에도 10개 교대 어디도 미달된 데가 없고요. 아직도 네. 우수한 자원들이 현재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고 계듯이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그렇죠. 여러 가지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 사회 기관들이 사회 전반이 전반을 어려움을 맞습니다. 겪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아마도 이 초등학교와 우리 교육대학이 가장 먼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예전에 없었는데 중도 탈락자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네. 또 임용률도 나름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재정난도 우리가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지금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 전문대학 체제로 어떤 개편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저희 교육대학은 특수 목적대학이기 때문에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교원 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을 준비해 오고 있고 한 2년 동안 준비해 왔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교육부와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더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사실은 누구나 다 짐작하다시피 인구가 줄고 있으면 교사 수도 감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졸업생들이 졸업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임용 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임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입학 모집 유보제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원 감축 방안을 그러면서도 학교가 특수 목적대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에서 학교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정원 조정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사실 많은 지역사회 요구는 전주교대가 너무 지역인재 선발을 안 한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지역인재 선발해도 그들이 임용고시로 연결이 안 되면 오히려 낙오자를 양산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네.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더 많은 지역인재가 전북 인재들이 우리 전주교대에 와서 전북 초등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고자 지금 입시 방안을 지금 올해 안에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대학에 아까 재정난을 말씀드렸는데 발전기금 모금이라든가 다양한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지금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대학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네, 응원해 네. 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직접 총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 인재도 물론 양성도 중요한데 타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온다는 얘기는 또 전주 교대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전주교대가 굉장히 그 지원율이 또 성적도 높고요. 네. 또 교수님들도 훌륭하고 네, 네. 또 지역사회와 동문의 지원도 높고 네. 사실 임용률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처지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전주교육대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개교 100주년 이야기를 네. 좀 더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한 1년여 사실 취임하자마자 지금까지 네. 주로 이제 개교 100주년 뭐 사업보다는 100주년과 함께 나은 100년을 준비하게 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5월 1일이 저희 개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개교 기념식 개최하는데 그때 아마 어제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총님도 참석해 주신다고 하고 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VIP 여러 예빈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날 메인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를 10월에 또 개최하고 네. 또 전주교대 동문과 우리 전주교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사진전 또 미술전을 개최하고요. 또 대학 축제 또 학생 동문 체육대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날 행사를 100주년을 기념해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 1,200명 정도가 찾아와서 그렇겠네요. 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 어린이들과 가는 어린이날 행사도 개최하려고 하고요. 네. 또 지역 주민과 하는 음악회도 지금 상생 음악회도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시면 아마 이 행사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열린 공간입니다. 예. 특별히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 음악회 얘기하셨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우리 전주 지역의 큰 축제인데 4월 27일에 전주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영화 전야제와 함께 우리 대학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는 네. 그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래 코리아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전주교육대학과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네. 4월 26일 날 네. 개최됩니다. 네. 그래서 개최되고 그래서 우리 음악회를 통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또 나래코리아 또 우리 대학의 개교 100주년이 널리 알려지고 또 다 발전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24회 전주국제영화제도 함께하면서 또 전주교대의 개교 100주년도 예. 축하하고요. 예. 또 나래코리아가 함께하는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지요. 주민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네. 학교를 축하하면서. 네, 좋은 행사 열어주셔서도 감사하고 기대됩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교직 전문성과 함께 더 우선시되는 것은 교사들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따뜻한 감성을 갖춘 그런 또 도덕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의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우리 전주교육대학교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연 양성체제 또 양성과정에 대한 개편을 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을 하면 임용이 되고 훌륭한 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성원이 더 행복하고 대학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의 100년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취임 일성이 초지일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교육 철학과 비전으로 우리 전주교육대학 더욱 발전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100주년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자랑 전주교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도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교 100주년을 맞은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